80일간의 세계 일주. 막바지에서 붙잡히다. 인디언의 습격 때문에 20시간이나 늦어진 호그 씨는 마음이 착잡했다. 이것을 본 픽스가 물었다. 호그 씨, 당신은 아직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소. 사실은 20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 늦었소. 이 시간을 찾기 위해선 서두르십시오. 밤에 올 열차를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픽스는 지난밤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썰매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 마침 그 사람이 저기 있군요. 호그 씨는 얼른 그 사람 앞으로 가서 인사를 나눴다. 그는 무디라는 미국 사람으로 카니성의 아랫마을에 살고 있었다. 호그 씨는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배처럼 마스트가 있고 돛이 달린 썰매였는데 눈 위를 달리도록 되어 있었다. 호그 씨는 무디 씨와 당장에 계약을 했다. 그리하여 호그 씨 일행은 썰매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썰매는 시속 65km의 빠르기로 달렸다. 바람이 살을 애듯이 불어왔다. 하지만 이렇게만 달린다면 저녁까지 뉴욕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리버풀에 가는 기선을 무사히 탈 수 있었다. 썰매는 굶주린 늑대들 사이를 달리기도 했다. 썰매가 부서지기라도 하면 잡아먹힐 지경이었다. 점심때는 얼어붙은 포라트 강을 무사히 건넜다. 다시 30km를 달리고 나니 오마하였다. 무디 씨는 강 추위를 무릅쓰고 목적지까지 도착시켜준 셈이었다. 호그 씨는 무디 씨에게 약속했던 상금을 주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호그 씨 일행은 오마하 역으로 갔다. 마침 시카고행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이었다. 열차는 전 속력으로 달려 이튿날 새벽 4시 10분 시카고에 도착했다.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는 열차를 갈아탔다. 뉴욕행 열차는 허드슨강을 건너 12월 11일 오후 11시 15분에 뉴욕역에 도착했다. 일행은 역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부두로 달렸다. 그런데 리버풀행 배는 45분 전에 이미 떠나고 없었다. 할 수 없이 하룻밤을 묵어야 했다. 이제 약속한 21일까지 9일 13시간 45분이 남아 있었다. 파스팔투와 아우다 부인은 몹시 안타까웠다. 그러나 호그 씨는 실망하지 않고 잠을 푹 잤다. 다음 날 호그 씨는 다시 부두로 나아가 배를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리버풀까지 가는 배는 구할 수 없었으나
마침 보르도까지 가는 배가 있었다. 그 배는 앙리에타라는 증기선으로 선장은 배의 주인이기도 한 앤드루스 스피디였다. 포그 씨가 한 사람당 200달러를 주겠다고 하자 선장은 돈에 욕심이 생겨 허락을 했다. 포그 씨 일행은 서둘러 앙리에타호에 탔다. 이윽고 앙리에타호는 뉴욕항을 떠났다. 그런데 한창 배가 달리고 있을 때는 선장이 바뀌어 있었다. 스피디 선장은 배 창고에 갇혀버렸다. 포그 씨의 계획이었다. 처음엔 보르도까지만 가겠다고 했으나 어떻게든 리버풀로 가야 했으므로 선원들을 꿰어 선장을 창고에 가두고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앙리에타호는 가장 어렵다는 누브의 암초도 무사히 통과했다. 이대로 달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리버풀까지는 거의 반 정도 왔고 위험한 순간도 지났다. 12월 16일은 런던을 떠난 지 75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문제가 생겼다. 기관사가 심각한 얼굴로 포그 씨에게 말했다. 배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보르도까지 가는 석탄밖에 안 실었거든요. 그럼 못 간단 말인가? 리버풀까지 가려면 어림없이 모자랍니다. 그날 밤 포그 씨는 스피디 선장을 불러내어 설득시켰다. 미안하오. 나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었소. 뻔뻔스러운 해적 같으니라고. 스피디 선장,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요. 듣기 싫어, 이 뻔뻔스러운 놈아. 다름이 아니라 이 배를 내게 팔 수 없소? 싫어, 절대로 안 팔아. 사실은 석탄이 모두 떨어졌소. 리버풀까지 가려면 갑판이라도 태워야 할 형편이야. 포그 씨는 선장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6만 달러란 엄청난 돈을 주고 배를 샀다. 배의 주인이 된 포그 씨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땔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조리 태워서 빨리 배를 몰아라. 배에 있는 나무로 된 것들은 하나씩 뜯겨 태워졌다. 19일에는 마스트를 비롯한 뗏목도 불태웠다. 20일에는 앙리에타호가 앙상한 선체만 남았다. 이윽고 밤 10시에 퀸스타운 바다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런던까지는 24시간 정도 걸렸다. 하지만 땔감은 거의 떨어지고 있었다. 버그씨, 이곳까지 와서 땔감이 떨어지다니 서운하군요. 스피디 선장이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선장, 저기 보이는 퀸스타운까지는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어? 만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퀸스타운은 아일랜드의 항구였다. 그곳에서는 영국 각지로 떠나는 기차가 언제나 있었다.
오후 1시에 앙리에타호는 밀물을 타고 퀸스타운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픽스는 호그 씨를 체포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체포할 때 줄로 묶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픽스는 말없이 호그 씨 일행과 퀸스타운을 떠나는 기차에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더블린에 도착하여 쾌속선을 탔다. 드디어 12월 21일 11시 40분에 리버풀 부두에 닿았다. 이제 런던까지는 6시간이면 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8시 45분에는 런던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픽스가 호그 씨에게 체포영장을 내민 것이다. 빌리어스 버그 씨가 맞지요? 그렇소. 호그 씨는 새삼스럽다는 듯 픽스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럼 여왕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하겠소. 픽스에게 붙잡힌 포그 씨는 내일 런던으로 호송될 때까지 세관에 갇히게 되었다. 아우다 부인은 놀란 나머지 눈물만 흘렸다. 파스팔투로부터 도둑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야, 그분이 도둑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아. 한편 파스팔투도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었다. 내가 바보야. 픽스가 형사라는 걸 주인에게 알려야 했어.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이런 꼴은 안 당하셨을 텐데. 파스팔투는 픽스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구석방에 갇힌 포그 씨는 눈앞에 성공을 두고 이 지경이 된 게 안타까웠다. 여기까지 와서 실패하다니. 그러나 포그 씨는 아직도 실망하지 않고 이곳을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고 창문에는 철망이 쳐져 있어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포그 씨는 의자에 걸터 앉아 수첩을 꺼냈다. 12월 21일 11시 40분 리버풀에 도착함 이라고 쓰고 80일째 여행이라고 적었다.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1시를 알렸다. 2시쯤 런던으로 떠나는 기차가 있을지도 몰라. 그 뱅을 타면 8시 45분까지는 클럽에 도착할 수 있겠지. 포그 씨는 포기하지 않고서 계속 머리를 짜냈다. 이때 방문이 열리더니 파스팔투와 아우다 부인이 들어왔다. 뒤를 따라 픽스도 들어왔다. 버그 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행을 턴 강도는 사흘 전에 잡혔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포그 씨는 자유의 몸이었다. 얌전하기만 하던 포그 씨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먹으로 픽스를 힘껏 갈겼다. 주인님, 참 잘하셨어요.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파스팔투가 빈정거리듯 말했지만 픽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이 서 있었다. 포그 씨는 재빨리 아우다 부인과
파스팔투를 데리고 리버풀 역으로 향했다. 그러나 런던행 기차는 5분 전에 떠나고 없었다. 포그씨는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런던으로 갈 임시차를 구했다. 런던까지 최대한 속도를 내면 상금을 주기로 하고 자동차를 빌려 힘껏 달렸다. 그러나 런던에 도착한 시간은 8시 50분이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단 5분 차이로 실패하고 만 것이다. 참으로 분하구나. 빅스만 아니었어도. 아우다 부인과 파스팔투도 더욱 억울해했다. 파스팔투는 모든 게 자기의 잘못 같아 괴롭기만 했다.